안녕하세요, 림쌤입니다. 오늘은 함수의 극한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한. 수학에서 얘기하는 극한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단어에서 한계에 가깝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상태 메시지입니다. 자, 왜 상태 메시지라고 하냐면 이거는 어떤 걸로 딱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요걸 나타내고 있는 게 극한입니다. 이제 기호는 LIM으로 나타내게 되고, 이거는 극한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 리미트, 그거의 앞에 LIM을 떼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 메시지, 극한에서 많이 쓰이는 상태 메시지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무한대. 이건 뭐죠? 한없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뭐 10의 몇 승부터 뭐 무량대수라고 부른다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거랑 관련 없습니다. 그냥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무한대라고 팔자 옆으로 뉘어놓은 것처럼 표시를 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쪽으로 한없이 커지는 거니까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겠죠. 무한소.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상태 메시지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고요. 자, 그러면 리미트. 리미트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있다 그러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간다는 소리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리미트를 나타내게 되는데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의 값을 구하는 것. 그것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의 결과값으로는 크게는 두 가지. 뭐 결과값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값을 빼고 그냥 결과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일단 첫째는 발산이 있습니다. 발산. 발산은 x가 한없이 a에 가까이 다가갈 때 fx는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경우. 그래서 요거는 계속 커지던지 혹은 어딘가로 막 반복을 한다든지 왔다 갔다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발산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냥 1차 함수 생각해 보죠. x가 계속 커지면 얘도 계속 커지죠. 이렇게 계속 커지는 상태로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발산인 거고, 계속 작아지는 상태로 가는 것도 발산인 거고, 혹은 fx가 sin x라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는 상태면 이것도 발산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뭐 일정한 값에서 왔다 갔다 하면 진동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했는데 요새는 그냥 다 발산에 포함시켜 놨죠. 원래 진동 자체가 발산에 포함되는 개념인 건 맞는데 옛날엔 세분화해서 따로 외웠었지만 지금은 별로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발산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수렴. 수렴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짐. 이게 이제 수렴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래요. 그러면 일정한 값으로 가까이 가죠. a로 가까이 가면 f가 a로 갈 때.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떤 개념을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땐 계속 이쪽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어떤 값 a로 갈 때는 자 뒤에 플러스를 붙여주는 경우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경우 있는데 플러스를 붙여주는 경우를 우극한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는 경우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가는 경우 이걸 좌극한 그래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있어요. 그래서 수렴이라는 것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는데 우극한과 좌극한이 다 똑같은 값으로 가까워져서 하나의 값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수렴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일종의 불능이죠. 값이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 이 경우를 극한값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A라고 한다면 A에서 우극한은 2이고 좌극한은 1이다 막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A에서 극한값은 없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럼 2가 되는 거고, 좌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럼 1이 되는 거지만 A에서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양쪽에서 오는 값이 다르므로 극한값이 없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도 발산도 아닌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도 있다. 자, 뭐 극한에서 어떤 수렴값이 요 수렴값이 뭐 L이라고 한다면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L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뭐 몇 가지를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뭐 딱히 어렵진 않습니다. 자, 유형 자체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솔직히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얘는 정리하면 대부분 앞에 것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유형편에서 그냥 문제 풀면서 보여주는 정도로 넘어갈 거고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몇 차분의 몇 차 이런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분의 3x 플러스 1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도 한없이 커지고 있고 얘도 한없이 커지고 있죠. 근데 얘가 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이 돼? 분모가 2차고 분자가 1차죠. 이렇게 되는 경우는 0으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x 플러스 7, 여기는 3x 3승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면 분차가 차수가 크죠? 얘보다 얘가 빨리 커지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둘이 차수가 같은 경우는 뭐 2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7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5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x제곱 해서 2분의 7 이런 식으로 되게 돼요. 나머지 것들은 무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최고차항으로 나눠준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이건 7 플러스 x분의 8 플러스 x제곱분의 5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2 플러스 x분의 5 이런 식이 되겠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요. x가 무한대로 가면 10분의 8, 1000분의 8, 만분의 8 점점 작아지다 얘는 0이 돼서 없어지겠죠. 무한히 커지면 얘도 점점 0에 가까워지는 상태인 거니까 0이라는 값을 가지게 돼서 2 더하기 0, 7 더하기 0 더하기 0, 그래서 2분의 7이 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 뭐 딱히 어려울 건 없어요. 다음 0분의 0꼴. 0분의 0꼴은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뭐 장난치면서 응처럼 생겼죠. 응꼴.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수분해에서 약분 테크트를 따거나 아니면 유리화 요트리를 타게 됩니다. 유리화에서 차수 비교. 그래서 이것도 뭐 자세한 문제는 유형편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리미트 요거 x가 2로 갈 때 x-2분의 x 3승 마이너스 8 2 넣으면 0 되죠? 2 넣으면 0 되죠? 근데 얘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약분을 하고 2에 가까이 가주면 4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12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거예요. 딱히 어렵진 않죠.
그리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대체적으로 유리화. 이거 이외에는 수렴값이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하나 또 들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다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 이거 무한대로 가, 이거 무한대로 가죠? x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럼 얘 유리화 시켜보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을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되면 이거 없어지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으로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푼다든지 뭐 안에 1차 항이 있는 경우에는 1차분의 1차 이런 식으로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차수 비교 이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뭐 0 곱하기 무한대 같은 경우에 유형편에서 그냥 본다 했죠. 정리해주면 끝난다고. 그거 이외에 뭐 미정계수의 결정법이라든지 함수의 극한의 대성관계 이런 거는 다 역시나 유형편에서 그냥 다뤄보기로 하고, 이론상에서는 별로 얘기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 중에 무한대분의 무한대, 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의 간단한 예시 정도를 봤고요. 그리고 극한값에는 발산, 수렴, 극한값이 없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죠. 뭐 어려운 단원이라기보다는 중요한 단원입니다.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어디까지나 극한은 상태 메시지입니다. 그 값이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값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완전한 상수함수의 꼴에서 좌극한, 우극한 이런 식으로 되면 그 값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좌극한과 우극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익숙해지는 거에 중점을 두시는 거. 요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미분이라든지 이런 개념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요새 교육과정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단원의 순서가 이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여튼 문제를 풀고 유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한 단원이지만 극한이 무엇인지, 좌극한, 우극한 요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리고 그래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극한은 미적분의 첫 걸음인 단원이므로 더더욱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이만 안녕.